또 박충건 의원 모셨으니까 네. 궁금한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좀 북한 얘기 좀 여쭤보려고요. 네. 올림픽 현장에서도 북한 선수들 모습이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 삼성에서 그 네. 갤럭시 폰을 제공을 선수단 전원에게 했대요. 17,000여 네. 명에게 17,000명. 예. 제공을 했고 그리고 시상식 그 시상대 올라갈 때는 원래 네. 핸드폰 못 갖고 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공식 네. 폰을 제공을 해서 네. 셀카를 찍을 수 있게 하거든요. 네. 근데 셀카를 찍게 되는 북한 선수들이나 아니면 네. 폰을 받은 선수들 이 삼성의 최신형 핸드폰을 접한 선수들 어떤 마음일까가 좀 궁금해서. 저도 그게 참 궁금한데 예. 북한 선수들도 받았죠, 분명히. 받았는데 최악의 경우라고 한다면 박스도 개봉하지 못한 채로 압류당했을 가능성. 본인이 아예 가지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한국 제품이잖아요. 예. 그 가장 심하게 통제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만약에 국제사회의 어떤 시선을 의식해서 줬더라 그러니까 뜯어서 이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때는 압류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예. 이제 그 빅토리 셀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탁구 선수들하고 북한 탁구 선수들 셀카 찍는 네. 장면이 화제가 됐잖아요. 예.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정말 보기 좋은 상황인데 한편으로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선수들이 느낄 그 심적인 혼란스러운 상태 그게 이제 좀 상상이 돼갖고 네.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은 만나지 이렇게 서로 같은 그 사진 한 컷에 찍히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김정은이 이제 적대국이라고 명시를 했고 그래서 네. 이제 동족도 아니고 적대국가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전 세계가 보는 앞이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장면 연출을 막고 싶어서 아마 그 빅토리 셀피를 허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 북한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만났을 때 느끼는 경험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북한에서 가르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완전 심각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밝고 명랑하고 예의 바릅니까? 네.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은이 가르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겁니다. 인지 부조화가 확실히 있겠어요. 네, 확실히 네. 있을 테고. 예. 그리고 또 빅토리 셀피라는 이벤트도 그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이 후원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갤럭시 Z 플립 6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류도 또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느낄 그 어떤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 네. 이런 것들이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근데 궁금한 건 또 하나 있는 게 네. 우리나라 선수들과는 대화를 아예 하지 않는 모습 네. 그런 게 좀 연출이 되는데 뭐 네. 다가가려고 하면은 그냥 뭐 아예 등 돌리고 가버리거나 네. 근데 오히려 여자 기계체조의 안창욱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랑 좀 교류하는 듯한 SNS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끼리 본인 나라 이제 배지 같은 거를 교환을 하는데 네. 이런 것도 어떤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음, 나라와는 좀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북한 당국의 지침에 따른 거라고 봐야 되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정은이 참 우리나라에 대한 자격지심이 심한 것 같다. 정말 자신감이 있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외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들하고도 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그게 아무리 쇼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좀 궁색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리틀 로켓맨이라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리틀의 그 리틀 로켓맨의 리틀이 후계자의 리틀이 아니라 배포가 작아서 리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요즘에 북한의 MZ 세대도 기성 세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 활발하게 그 교류하는 외국 선수들과 철저하게 통제받는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으려고 외국 선수들하고는 제한적으로 교류를 허용한 게 아닌가. 또 이게 통제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외국 선수들하고 교류를 할 때 통역이 붙으면 감시가 가능하고 네. 통역이 안 붙으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랑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렇죠. 해외 예, 선수들이 예. 하는 게 더 그렇죠. 통제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하고는 말이 통하니까 예. 깊은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네. 수해 현장에서 뭐 점검하고 이런 네. 사진과 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구호 물자 보내겠다라고 했더니 거절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 거는 받고 네. 이게 뭐 지금 적이라고 규정하니까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왜 이렇게 대놓고 좀 거절을 하는 걸까요? 이게 필요하면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굉장히 속이 좁고 배포가 작고 예. 겁은 엄청나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김정일은 그래도 2007년에도 이제 북한에 수해가 발생했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수해 복구 지원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예. 근데 김정일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수용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보면은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보다도 못하다. 아버지 김정일이 가지지 못했던 핵과 ICBM을 다 가지고도 겁은 엄청나게 많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얼마나 겁이 났으면은 우리 언론들이 이제 북한의 피해 상황을 이제 보도한 것에 대해서 한 건의 인명 피해도 없었다라고 직접 나서서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궁색하게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다라는 그런 뭐 말도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북한 주민이 대북 전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전에 나서서 이제 차단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